뉴욕 퀸즈 한인회와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대한항공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코리안타운 플라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해 주 전역에서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이 독감 확산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 시민권자 1명이 북한에 불법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와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대한항공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땅콩 회항 논란을 두고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비합리적인 이유로 비행기를 회항 조치한 것은 국적기를 이용하는 한인 동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논란이 미주 한인 동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와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땅콩 회항이 국적기를 애용하는 미주 동포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대한항공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노던 블루버드 155와 156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레오나드 스퀘어에서 진행된 불매운동 기자회견에는 뉴욕 퀸즈 한인회 류재봉 회장과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 등이 참석해 불매운동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침 새벽 5시에 가는 비행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느라고 정말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탔었는데 이런 처사가 일어났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체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바뀌어서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대한항공 뉴욕과 서울 구간의 최대 이용객은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동포들입니다. 다른 항공사보다 비싼 가격에도 한인들은 대부분 대한항공 등의 한국 국적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재봉 회장은 임원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비행기를 회항시킨 것은 고국 방문으로 들뜬 한인 동포들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격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망신을 세계적으로 망신 당할 때는 다 당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대한항공 얘기하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질 못합니다. 대한항공 그러면은 한국의 국적, 한국의 얼굴이에요. 그런 얼굴이 지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부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용납할 수가 없고. 류재봉 회장과 최윤희 회장은 대한항공의 불매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내린 뒤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바로 이륙한 점, 사주 측의 횡포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민기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실사를 마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코리아타운 플라자 건립부지를 실사 방문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데이비드 윈 뉴욕시 교통국 프로젝트 매니저는 현재 5개 보로에서 총 15곳의 플라자 건립 신청서를 접수받았다며 우선 내년 1월쯤 원데이 플라자 이벤트를 개최할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임시로 플라자가 조성되고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면 영구적인 플라자 조성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지난 9월 이 코리아타운 플라자 건립 프로젝트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55가에서 156가 사이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레오나드 스퀘어에 약 5,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보행자 공간을 마련하고 한국 전통 양식의 팔각정과 벤치 및 화단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류재봉 회장은 프로젝트의 승인을 받는다면 우선 내년 5월쯤 이곳에서 아시안 나잇 행사를 치를 계획이라며 아시안의 문화를 전파하고 지역 주민들과 하나 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사고가 난 다음에야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챙기는 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플러싱 커먼스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공사가 진행 중인 옛 공영 주차장 주변 도로의 교통 체증과 보행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이 교통국의 안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데릴라홀 교통국 퀸즈 지부장과 지난 8일 만나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해 전혀 개선된 점이 없고 대책 마련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9번가의 경우 138가에서 유니온 스트릿 사이 한 개 차선이 폐쇄된 상태고 유니온 스트릿의 경우 인도가 사라지면서 행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교통국이 이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알면서도 교통 통제를 승인했다며 몇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냐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플러싱 커먼스 개발사로 하여금 교통 안내원을 고용하도록 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해 주 전역에서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유행 독감은 백신으로도 예방하기 어려운 변종이라는데요. 그래도 최선의 예방책은 예방접종입니다. 주 보건국은 지난 12일 독감 확산 사태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주정부가 독감 확산 사태를 선포하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 또는 엘러지 등의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할 경우엔 마스크를 쓰고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하워드 저커 보건국장 대행은 접종이 독감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모든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올해 퍼지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가 변종이라며 기존 백신으로는 완벽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백신이라도 맞는 것이 독감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주 전역에서 독감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뉴욕시 5개 보로를 포함해 총 40여 개 카운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에서 독감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미주 한인들의 한국어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는 물론이고 한인 2세간이나 타인종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사용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외 한인사회연구소는 뉴욕 뉴저지 지역 차세대 재미동포의 한국어 사용 현황 연구 결과 미주 한인들의 한국어 사용률이 급락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미동포 한인 1세의 가정 내 한국어 사용률은 94%에 달했지만 1.5세는 78%, 2세는 51%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결혼 여부에 따라 한국어 사용 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미혼은 70.5%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반면 기혼은 49%로 낮았습니다. 또 미국 출생의 한인 2세라 하더라도 미혼의 한국어 사용 비율은 56%, 기혼 2세는 29%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한인과 결혼하더라도 1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는 82%가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반면 2세 한인과 결혼한 경우 1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재미한인사회연구소는 세대와 관계없이 기혼자의 한국어 사용률이 크게 낮은 이유는 미국 출생 한인 55% 정도가 타인종과 결혼하는 추세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체 세대의 한국어 사용률은 평균 79%로 다른 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민보다 모국어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 시민권자 1명이 북한에 불법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인은 북한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북한을 인민사랑회 정권으로 치켜세웠습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미국 시민 1명이 북한에 불법 입국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모든 가능한 영사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민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가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했다며 그의 발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가 미국을 인권 유린 국가로 비유하며 북한을 인민 사랑의 정권으로 치켜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도움이 될 가치 있는 자료를 전달하고자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입북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남한에서 한강을 건너 입북을 시도한 적도 있다는 그는 체류 일정이 끝나면 베네수엘라에 정치적 피난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이날 마르티네스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며 미국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북한 여행을 고려하는 미국 시민은 국무부의 여행 경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버드대의 올해 조기 전형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 학생 비중이 늘었습니다. 하버드대는 얼마 전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피소된 바 있었는데요. 소송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하버드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조기 전형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이 22.7%를 차지해 지난해 21.9%보다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올해 하버드대학 조기 전형 합격률은 16.5%로 지난해보다 4.6%포인트 낮아졌지만 아시안 합격생 비중은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달 한 비영리 단체가 하버드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한 비영리 단체는 매사추세츠 소재 연방법원에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의 한 독자는 대학 측이 소송에 대비해 아시안 합격자 비중을 늘렸을 것이라며 아시안 학생들의 합격률 등 인종별 합격률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날 조기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브라운대도 아시안 등 소수계 합격자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술자리가 많을 텐데요. 음주운전 단속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내년 초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위해 뉴욕 주정부는 주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일대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면허 운전과 운전 중 휴대폰 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경찰국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연말 음주 단속으로 주 전역에서는 630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만 8천 명이 티켓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이보다 앞선 이달 5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을 위해 165명의 경찰 인력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